안녕하세요. 캐롤하입니다. 헤드헌팅하고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조은호 대표님이 하이토질로 음료로 계시다가 이제 고문으로 계시죠? 네. 근데 아직 그만두지 않으셨는데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내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셨어요. 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또 인쇄를 들어가셨다는 책 얘기 잠깐 먼저 하실까요? 네. 이거 어떻게 내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책이시죠? 저서로는? 뭐 정확하게 2004년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라는 첫 번째 책이 나왔고요. 20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는 셈입니다. 조금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음료 쪽 부분이 한 10년 경력, 그다음에 CEO로서 한 5년 차 때 이제 책을 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업력이 좀 쌓여서 30년의 음료 경력과 25년의 CEO 이야기들이 이제 좀 담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죠. 통상 제가 한 20년에 한 번씩 제가 매듭을 짓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책이 거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슈도 많았고요. 해프닝도 많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인생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사실 많은 매체에서 여태까지 대표님이 스토리가 많거든요. 오늘은 기존에 안 하셨던 얘기를 조금 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뭐든지. 괜찮으십니까? 예, 질문 네. 주세요. 네. 일단 대표님 스토리가 특이하세요. 상고를 나오셔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은행을 다니셨죠? 예. 네. 은행을 10년 가까이 다니셨다가 웅진 기업에 가신 케이스. 예. 근데 웅진 기업에서 이제 스토리가 워낙 길지만 일단 차치하고 왕따설이 있던데 웅진에 계셨을 때 왕따설이 있던데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이제 제일은행 그 당시 잘 나가던 은행에서 이제 일반 지금은 웅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90년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 2, 3천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에 불과했죠. 교육 이제 출판 사업이 모 회사였고 코웨이나 코리안 아자품 같은 이제 계열 확장이 되는 그룹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전직을 하게 되고 한 5년 동안 그룹 기조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팀장을 하고 있던 차에 나머지 계열사들은 다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웅진식품의 전신인 웅진인삼이 이제 한 5, 60억 매출에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좀 힘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좀 그룹에서는 투자를 해서 좀 신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공장 만평 부지에 2,000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정도로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비가 지금 캔슬되다 보니까 뭔가 공장은 올라가고 새로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룹에서는 저를 이제 특명을 내서 저 내려가서 신사업을 추진해라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저는 하루 고민을 하다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안에 저 공장에 히트 상품 들고 사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부터 덜컹 치고 제가 내려가게 됐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신규 사업을, 음료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한 30년간 음료인이 돼버리게 된 첫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 브랜드가 뭐였어요? 드셨던 게? 그래서 음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제품 설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첫 제품을 이제 기획해서 출시하는데 가을 대추라고 하는 대추 음료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해 나오자마자 한 170억 정도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제품 매출까지 같이 올라서 가을 대추 놓은 첫 해에는 한 4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게 만든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대셨잖아요. 만으로 33살이었죠. 네. 만으로 33살에 지금도 사실은 IT 쪽에도 대표이사 될 수는 있지만 빠른 나이인데 그때 대표이사 맡을 때 그 왕따설이 나올만 할 것 같은데 이슈 없었어요? 가을 대추 때가 33살이었고 제가 대표이사는 만 36. 우리 나이로는 이제 38 되는 해인데 그때 제가 부장에서 바로
와. 대표이사가 되다 보니까 차장 이상이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시키느냐. 심지어는, 저보다 직급이 많았던 사람은 회장님 찾아가서, 조은호 시키면 자기 그만두겠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이제 은 회장님이, 야, 적자라는 거는 창피하지 않고, 나이 어린 상사 모시는 거는 창피하냐 하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후일담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때 회사는 좀 절실했고, 저는 이제 가을 대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저는 그룹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회사가 더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두 번째 내려가서 아침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대표이사가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때 아침 회사를 제가 만들려고 할 때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았죠. 또 그룹에서조차 내려보낼 때는 영업부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는 안 되고 현재 있는 제품으로 현재 있는 회사를 한번 살려봐라. 근데 그 현재 있는 회사라는 것이 누적 450억 적자고 매출은 400억밖에 안 되는데 누적 적자가 450억이고 더 심각한 거는 매년 150억 추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대표이사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기보다는 가을 대출 네가 만들어서 회사가 더 크게 어려워지게 됐으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대표이사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11년 만에 제가 10번째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대표이사가 웅진식품으로 내려갔던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절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제 소명으로 가을 대출 때 했고 이 아침 햇살로 충분하게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고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도 신제품을 못 내게 그룹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재를 했었는데 저는 4번, 5번 설득시켜서 결국 출시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좋으니까 회장님이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 최연소에 된다는 놈이 해봐라 한 거죠. 이 대표님을 제가 10년 넘게 뵀는데 에너지가 엄청 세세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집요함, 아주 집중도가 높으시거든요. 아마 그 에너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따설이 나왔었네요. 아마 제가 이제 가을 대출 성공하고 다시 그룹에 복귀되어 있는데 회사가 굉장히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400억인데 누적 적자가 450억까지 가고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추가 150억이 적자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매각도 하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두 번째 그쪽으로 발령을 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업부장으로 가서 했는데 저는 제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품은 더 이상 투자는 안 된다라는 게 그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결론 보여주고 안 되니까 신제품을 내서 수익도 나고 회전이 빠른 제품만 이 회사를 살린다라고 하면서 제품 기획을 요청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투자는 안 된다라는 게 그룹 입장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일단 제품 기획 팀장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품이 아침 햇살이었고 이 제품이면 반드시 회사는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그룹에 보고를 했는데 회사를 정리하라고 내려보냈더니 또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룹 회장단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제가 4번, 5번 찾아가서 반드시 이 제품은 되니까 출시하게 해달라. 그 대신 그 끝에 더 이상 그 투자는 없이 기본 MOQ만 생산하고 기본 생산만 초도 생산만 하고 광고라든지 출시 발표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일체 비용은 안 쓴다는 조건으로 출시 허락을 제가 받게 됩니다. 우와. 그때 이제 제품을 제가 된다고 했을 때 아니 회사 정리하러 내려보냈더니 또 투자하느냐 또 제품 맛만 좀 봐주십시오 했을 때 제품을 확 던져버릴 정도로 반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끝까지 4번, 5번 찾아서 설득시켜서 출시하게 된 그렇게 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출시해서 2, 3개월 동안 상당히 20, 30억씩 월 매출이 일어나서 그때 회장님이 된다는 놈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저를 내려보냈는데 끝까지 신제품을 통해서 회사 살린다고 이게 제가 이제 회장님 찾아뵙고 했던 것이 사람들한테는 그래 보였을 수는 있겠네요. 아니 아침 햇살이 지금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저는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 하나 만드는 건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밥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밥은 하루 3끼를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발한다면은 이건 완전 대박이다. 그 밥이 뭔가 봤더니 쌀로 만드는 그 주식이에요. 주식급 곡물인 쌀을 가지고 음료를 만든다 했을 때는 쌀을 재배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똑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만들었었는데 역시 한국에서도 나와서 1,000억짜리 메가 브랜드가 되고 그 이후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최근에는 콜라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콜라를 시켜 먹듯이 아침 햇살 시켜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 햇살. 네. 근데 아침 햇살 전 너무 신기한 게 식혜는 있는데 식혜하고 전혀 다른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 맛을 냈을 때 무슨 해프닝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옹고지신 결국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답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음료 역사는 지금 7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음료 역사는 2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우리는 5,000년의 마실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음료를 개발하고 출시할 때 어떻게 하면 기능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맛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접근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음료를 우리 생활 문화, 마실거리 생활 문화 상품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또 한편으로는 음식의 후식으로서 푸드 페어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후식이다라고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에서 답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100년 전, 1000년 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아침 햇살 맨 처음 이렇게 만들어보자 했을 때 어떤 맛으로 나왔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개발 쪽에 밥을 했을 때 뜸 들일 때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김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나오는 그 향을 살려라. 그리고 쌀이 밥 가지고 있는 그 하얀 칼라를 살려라. 그리고 이제 이게 식사 대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좀 클라우디하게 만들어라.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했죠. 근데 우리 연구소에서 아주 아이디어 좋게 기가 막히게 맛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 쌀음료라는 것이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식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기존에? 그래봐야 뭐 식혜 아니면은 뭐 살것물, 예. 뭐 숭늉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어요. 저는 그 대목을 예의주시했는데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 저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높은데 그 기대 수준을 못 따라가면 실망을 하거든요. 오히려 기대 수준이 낮은 제품들은 기대만 넘기게 되면 생각보다 맛있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승산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네. 제가 실패 경험에서 알게 된 지혜입니다. 실패라고 하면 어떤 제품 실패하셨어요? 제가 이제 뭐 150억짜리 이상은 8개를 했고 그 중에서 3개는 1,000억을 넘겼죠. 100억짜리 이상은 또 2-3개 더 하면 그 10개 이상을 내게 되는데 대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1년에 뭐 10개씩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그 중에서 1-2개 건지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데 저는 1-2개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좀 상당히 높은데요. 실패했던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을 대추를 내고 제철 과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름 수박을 기획을 했죠. 네이밍도 그대로 여름 수박으로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했는데 제품 개발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오렌지나 커피, 콜라 같은 외국 음료 일색이었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하는 향이나 원료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순수한 우리 음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료를 몇백 도에서 이제 살균을 이제 하다 보면 그 향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 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향을 상당히 쓰고 요즘 천연향을 쓰는데 그 우리 토종의 어떤 수박 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멜론의 서양 수박의 향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가지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았어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마시듯이 수박 음료가 나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 수준을 못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생각보다 맛이 없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한 작품이 여름 수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침 햇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준은 별로 안 많았지만 생각보다 맛있는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 수준을 넘어버린 거죠. 이 부분이 오히려 성공했을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실패한 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셨네요. 우리 웅진식품에서 워낙 브랜드 이슈가 많으셨기 때문에 근데 웅진식품을 그만두시고 이것도 썰인데요. 웅진식품이 매물로 내놔졌을 때 인수하실 계획도 있었다고 맞나요? 뭐 제가 웅진 2년 끝나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룹이 좀 어려운 시기가 와서 한다고 매각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몇 개 그 파이낸스 회사에서 투자를 할 테니 당신이 경영을 맡는다면 투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접근도 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대만 회사 통일그룹의 최종 매각 결정이 되면서 재추진하는 것은 이제 불발이 됐었습니다. 막 아기 때부터 키워서 내 아이 키워서 어른 되고 그 이후까지 이제 기대했던 그 마음이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웅진식품은 제가 그 기업 음료 사업 자체를 제가 직접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제품 기획에서부터 뭐 네이밍, 광고, 디자인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은 분명히 있었고요. 뭐 지금도 저한테 이제 자식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뭐 10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애 91년생 딸 혜원이가 있고, 그다음에 95년생 아들 같은 가을대추, 97년 우리 아들 동현이, 그다음에 99년 딸 같은 아침 햇살, 뭐 이런 식으로 제 자식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웅진식품의 대표이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혹시? 제가 웅진에서 나왔고 지금 화이트 진로 음료에서 6년 반 대표이사하고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세라젠과 을수 창업도 하기도 했고요. 적을 몇 군데 옮기긴 했지만은 제가 가졌던 목적과 목표는 동일합니다. 보통 목표보다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히트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히트 상품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음료 음자도 몰랐던 모네안이 음료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음료 시장 전체를 역사를 추적하고 저는 제가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히스토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료 역사는 뭐 50년이다. 세계 음료 역사는 200년이다. 이렇게 왜 200년이라 할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50년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음료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음료 시장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료의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별로 없는 가운데서 외국 브랜드 한국의 연도표라는 자료를 무역회관 도서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 세계적인 음료가 어떤 것들이 누굴 통해서 들어왔나를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의 음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펼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준비했던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에서 마지막까지
그 자료들이 전부 외국 브랜드 한국부터 연도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음료가 한 30-40%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봤는데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우리 거였느냐? 그것도 거의 일본 제품을 카피하는 이런 제품들이 일색이었어요. 저는 33살 때 젊은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며칠간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 우리 음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까?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한 톨도 넣지 않는 오렌지나 커피, 콜라 같은 제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국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판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대기업들 몇 군데에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적었던, 우리는 해방 이후에 50년간 우리 외국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진정 음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음료를 수출하기 앞서서 세계 음료가 판치는 한국 음료 시장에 우리 음료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저는 광고를 하고 시작했고, 그게 제 제품 개발 방향이 되고 제품 개발 철학이 되고 나중에는 소명이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이 칼이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낼 수 있었고, 또 조직을 옮기면서도 그 2년이 끝나고 새로운 조직에서도 그 소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블랙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토닉, 소주에 말하고 있는 진로 토닉 워터, 그다음에 무설탕 맥주 맛을 나는 보리 탄산음료 화이트 제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힘이고, 그게 제 지금 30년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내야 되는 저의 어떤 목적이자 소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웅진치품 이제 그만두실 때 매출과 지금 현재 매출과 차이가 어떻게 돼요? 뭐 큰 변화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뭐 제가 있었을 때 20년 전에 만들었던 30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들이 아마 메이저로 아직까지도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서 제가 처음 한다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로서는 어렵다 하는 그 속설을 깰 정도로 지금 20년 된, 30년 된 스터디한 제품들이 지금 웅진식품의 주 제품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그 롱런 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들이고, 그 매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통일그룹 오너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 생각은 처음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 대명제를 음료에서 저는 실현 지키겠다고 하는 소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되고 된 개념이 이제 세계 인류에 이롭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4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의 1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코카콜라를 명품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 제품은 분명하지만 명품은 아니다. 왜?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삶을 리프레시 해주는 뭐 시원한 탄산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베니핏은 있습니다만은 그 명품이라고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콜라를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을 나는 아시아에서, 예전엔 한국에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카페인,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간 그 탄산음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음료, 그러면서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음료의 속성을 지키면서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제품을 저는 만들고 싶었고, 그 만든 제품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는 이게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나가는 이런 제품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그룹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유통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통일그룹에서 계속 이어나가 준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뭐 70억 인구 중에 아시아 인구가 65%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럽 중심으로 미국에서 100년 뒤에 더 확장되면서 서구 중심의 음료 시장이 만들어졌고, 아시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도에 음료 시장이 다 들어옵니다. 일본을 빼고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홍콩이든 한국이든 그 시절에 다 음료 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는 일천합니다. 그러나 산업화는 늦었지만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료는 아시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아시아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서 잘 해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 심장이 뛰어요, 대표님. 심장이 뛰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헤드헌팅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15년 이상 해오면서 저는 인재를 기업에 넣었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주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은호 대표님이신데 하이트진로 음료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한 6, 7개월 걸렸고 입사하시기 직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히트 제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여쭤봤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벌써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났는데 블랙보리가 빵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 과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30년간 초지일관 가장 고유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대명제를 음료에서 실현하려고 했고 모든 히트 상품들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0대 남자들의 직장인을 위한 음료는 없을까? 쌈박한 탄산 음료는 20대, 10대들은 좋아하지만은 또 40대 이상은 기능성 드링크를 또 좋아하는 이런 상황소에서 30대를 위한 음료. 그 다음에 이제 밥 같은 음료, 이것도 제가 우리의 숙육 문화, 전 세계에서 밥 짓는 문화는 아시아인들은 다 주식이 밥입니다만은 그거를 숙육을 만들어 먹었던 거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숙육을 현대화할 수 있는 음료는 없을까?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코카콜라가 있고 일본에는 차가 있고 또 영국에는 홍차 같은 자기네들의 시그니처 음료가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가 있다면 뭘까? 저는 그 속에서 숭늉의 역사 속에서 그 보리차를 찾아내게 되고 그게 또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금정보리를 만들어낸 육종에 성공한 한국농촌진흥청의 그 어떤 성과를 저는 음료화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금정보리 차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다음에 영국에서 진토닉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 50년입니다. 50년 동안 40년 거의 가까이 연간 10억, 20억 하던 매출액이 제가 나오기 전에 500억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소주를 진토닉이 아니라 한국에는 소토닉이 있다. 소주에 믹서해서 먹는 토닉워터의 컨셉만 바꿨는데도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맞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30년간 해오면서 조직은 바뀌었지만 그 제가 가졌던 목적의식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저희 어떤 소명이기 때문에 누구랑 어디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도 그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질문의 끝이 어디냐?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고 질문이 끝날 때 소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같은 맥락에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끝날 때 히트 상품이 하나씩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트 진로 음료에 가서 100주년간 알코올 음료를 우리나라의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난 알코올 음료를 한다라는 인연으로 제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과 또 그에 대한 엄청난 서로의 역할이 인연이 되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제가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생수 중심의 그 음료 산업이 난 알코올 음료 쪽 부분의 하이트 진로 음료가 그 이후에 블랙보리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주류 회사답게 가장 주류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소비자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알콜 맥주라든지 그다음에 소주하고 같이 믹스해 먹는 믹스라든지 이런 류의 그 회사의 정체성에 맞는 아이템을 저는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다 제품보다는 집중적으로 그 회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을 오랫동안 뵌 제가 봤던 단어 하나는 집중도가 우리 그 고모님으로 물러나시면서 영어 학원 접수하셨죠? 아침에 몇 시에 가세요, 학원에? 제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비트윈 잡스 입장인데요.
2년간 저는 어차피 이제 고문 역할을 하면서 경업 금지 조항 때문에 경쟁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동안 제가 좀 부족했던 거, 또 하고 싶었던 거,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는 찬스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2년간 제 하루 루틴을 깨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기상을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그 새벽반 강남역 근처에 그 외국 학원을 등록했죠.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왜 해외 나가는 것 말고는 거의 결석이 없으시다고? 퇴근을 했고요. 그 제 루틴을 지켜 나가고 있고 또 오후에는 그동안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소양 중에 하나인 그림 그리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캘리그래피에서 시작해서 어반 스케치에서 최근에는 이제 수채화를 한 1년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연습하는 화실의 합동 전시회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것들이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 집중력, 그 선생님들도 그림 화실의 선생님이나 캘리그래피 선생님이나 심지어 제가 하루에 한 5, 6시간씩 제 원고를 적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조차도 당신 참 집중력 하나는 끝내준다. 선생님이나 저희 아내가 했던 그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그런 거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고, 저희 아주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그 몰입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장구를 처음 배울 때나, 그리고 이제 40대 때 50대 넘어가면서 제가 108배를 천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108배를 매일 하면서 또 3000배를, 한 번 하면 저는 12시간에 걸리는 3000배를 한 5번 정도 한 적도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제가 그림 그리기, 그다음에 의학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는, 몰입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평생의 취미를 제가 또 몇 개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집중도는, 몰입도는 진짜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하이트진로 음료의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계실 때 SNS 마케팅을 직접 하셨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우리 트위터도 하셨죠? 예. 거기에서 SNS 마케팅을 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나 일반 유저들이 진짜 대표님 맞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벤트 하시고 바로 음료수 쏘시고 이런 이벤트 직접 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게 된, 마케팅을 일을 잘 못하나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게 되셨죠? 저는 의외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인터넷의 초창기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이텔, 유니텔 시절부터 저는 채팅도 하고, 번개팅도 하고, 폭탄도 맞아보고, 그게 벌써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주로 하는데, 트위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북하고 좀 달라서요.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글 읽는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포스팅 하다시피 하는데, 반응이 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좋아요를 뭐 몇십 개, 몇백 개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제 팔로워들, 친구들도 뭐 5,000명 이상 다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트위터만큼은 이상하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다른가? 또 10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세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제가 또 무릎을 때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트위터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블랙베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팬덤인데, 좋아하는 가수가, 블랙베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대응을 해줬죠. 제가, 블랙베리 한 박스를 생일자에, 가수 생일자에 보내드릴 테니까, 소속사 연락처 좀 달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 주소랑, 또 막 이렇게 콘서트 일정까지도 막 주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제 블랙베리가 1주년이 이제 다 돼가고 해서, 이거 참 좋은 찬스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블랙베리 1주년 기념, 제 개인 계정에, 블랙베리 사장이 쏜다. 핵 인사, 사장이 쏜다 해가지고, 뭐 5개 팀, 10개 팀에, 블랙베리 해시태그하고 자기 밀고 있는 가수의 이름을 같이 올리면 제일 많이, 트윗하고 리트윗한, 멤버들한테, 365병을, 콘서트 할 때, 또 팬 사인회 할 때 보내겠다. 라고 했더니,
폭발적인. 깜짝 놀래죠. 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했었는데, 거의 한 70만 뷰가 왔었고, 그 중간에 소위 말해서 실시간 트윗이 1위에 한 몇 번씩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 실시간 트윗 한번 올라가는데 그 광고료가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한 두세 번씩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도 있는 거였고. 뜨거웠어요, 그때. 그때 네. 이제 왜 그렇게 붐을 탈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들의 공통 관심을 건드렸고, 그다음에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사장님 물 들을 때 노젓는 거 봐라 할 정도로 제가 계속 그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뭔가 대꾸를 해주면서 이제 말로 하면은 또 조금 이제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서 이모티콘을 써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소통이 잘 됐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예를 들어서 마감이 뭐 12월 20일이다 라고 하면 12월 20일 뭐 중간 이제 낮에 사람들이 발표를 보통 하는데, 저는 19일 날 밤에 딱 준비를 해놨다가 20일 자정땅 종소리 울리자마자 바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에 알바하는 친구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감사하고 또 그게 또 트윗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신뢰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저는 막 해시태그를 뭐 블랙버리는 물론이고 하이트 제로, 젤로 토닉 워터 이런 것들을 트윗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짱 하고 가가지고 바로 이게 또 리트윗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니까 제 별명도 지어졌어요. 짱가 뭐. 짱가. 부르는 블랙버리 하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요. 너 그 블랙버리 사진 올리고 이런 했으니까 그 사장님 나타날 걸. 그럼 어김없이 제가 짱 나타나가지고 좋아요 리트윗하고 막 하니까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 프로필 사진 보면 또 정치인 같은 나이 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자기한테 트윗하고 또 뭐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블랙버리 사장이 더 재밌어 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별명 중에 또 윤호 동반신기의 그 가수 네. 있잖아요. 그에 빗대가지고 제가 이름이 운호니까, 운호. 뭐,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때 윤호가, 제일 곤충 중에 나쁜 곤충이 대충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제가 그게 대충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같이 이제 호흡하고 어울리고 소통하고 하는 이게, 보기 좋았던지, 저한테도 운호라는, 별명도 지어주고,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몇십만 명의 뷰를 올리면서 같이 소통을 해오고 있었죠. 네, 아주 정말 스페셜한 타임이었어서 저도 그 시시간을 보면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여타 대표님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진 않죠. 근데 굉장히 스페셜하게 하셨었기 때문에 기억이 났고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대표님 지금 계약이 7개월 남으셨죠? 7월까지시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실시간 마케팅도 직접 잘하시고 몰입도도 좋으시고 신 이슈도 잘 만드시는데 기업 입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개처럼 일할 수 있다. 맞나요?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도 환갑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 인생 이모작을 뭐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모작이 아니라 이기작을 하고 싶다. 이기작이 뭐냐면 쌀을 재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니까 땅을 놀릴 수 없으니 보리를 심는 게 이모작인데, 이기작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기후가 좋아가지고 쌀을 2번, 3번 수확을 해요. 그 이모작과 이기작의 차이인데, 제가 통산 63년 중에 44년을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했고, 그 중에서 30년을 은행에서 10년, 30년을 음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또 CEO를 했는데, 제가 제일 오래 했고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음료 경영이고 음료 마케팅이에요. 지금 제가 좀 나이가 좀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뭐 다른 걸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앞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가장 장점인 몰입력, 그 다음에 그 창의력,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가 연말을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 이기작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20년마다 매듭을 짓고 책을 내는 거는 과거에 대한 정리하기 위해서 자서전을 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년을 위한 그동안에 쌓인 눈들을 무너지기 전에 치우는
자아의 매듭을 짓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음료에 대한 어떤 경력,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더 강화된 나의 우리 음료의 세계화에 대한 목적,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제가 직접 만들든 직접 만들게 하든 최소한 코카콜라를 뛰어넘는 음료를 한국에서 탄생시키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해요. 그 가능성을 30년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저하고 파트너가 됐든 간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은 제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웅진이든 하이트 진로 음료든 아마 지금 제가 나와서 그 일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저기서 같이 우리 음료의 세계화를 콜라를 뛰어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음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지금 저도. 이게 책 제목이 대표님의 의지와 너무 딱 맞는 제목이에요. 해내는 거. 지금 이제 1차 절판돼서 2차 이제 들어가니까 얼른 주문하세요. 인터넷이고, 네, 교보문고 가시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의 이모작을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기작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